마침내 태수와 초봉이의 결혼식은 별일이 없이 끝났다. 대단히 경사스럽고 겸하여 원만했다. 다만 청하지 않은 아낙네들 구경꾼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의 번화와 폐를 한 가지로 끼쳐준 대신 온다던 태수의 모친이 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을 따름이다. 정주사내는 중란한 미지의 사부인한테 크게 경의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기다렸을 것인데 웬일인지 온다던 결혼식 그 전날에 까맣게 오지를 않았고 겨우 당일에야 결혼식장으로 전범한 다른 축전 몇 장 틈에 끼어서 들이닿았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내려온다는 것이었었다. 태수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애호개의 나무의 집 단칸 새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저희 모친한테 알리지도 않았었다. 전보는 서울서 그의 친구가 미리 서신으로 부탁을 받고서 그대로 쳐준 것이다. 정주사내의 사부인이 그러한 불의의 급병이며 사랑하는 자제의 경사스러운 혼인에 참리를 하지 못하는 섭섭할 심경이며를 사부인을 위하여 대단히 심통해야 하는 정성을 표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무슨 구애를 받을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대망의 가장 요긴한 대목의 한쪽이 이지러지거나 할 멸의가 없는 것이라 마음은 지극히 편안했었다. 식장에는 승재도 참례를 했다. 승재는 제 가슴의 아픔을 상관 않고 일종 비장한 마음으로 그 소위 거룩하다 한 초봉이를 위하여 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참석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어그러져 다시 새로운 슬픔을 한 가지 안고 돌아오지 않지 못했다. 초봉이가 지극히 슬퍼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흰 의복에 흰 면사포에 흰 백합꽃에 이러한 흰빛만이 맨들이가 흰빛을 지나쳐 창백한 것이며 단을 향하여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천천히 다만 항거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한 걸음 반 걸음 걸어나가는 그 고요함이라니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엘레지인 듯 승재는 그만 어찌나 슬프던지 시방 초봉이는 정령코 눈물을 흘리지 싶어 승재 저도 눈이 싸하면서 아프고 차마 그 다음은 고개를 들어 정시하지를 못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승재인들 초봉이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벙싯벙싯 웃고 명랑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봉이가 슬퍼하리라는 것도 또한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일이다. 했다가 초봉이가 신부라고 하기보다도 상청의 젊은 미망인인 듯 초초하고 슬퍼 보여.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 못했던 전경으로는 초봉이만 빼놓고 그의 가족 전부가 누구 할 것 없이 만족과 기쁨이 싱글벙글 넘쳐 흐르는 얼굴들이었다. 이때 승재는 전날에 머릿속에서 우러러보던 성화는 전혀 반대의 것으로 바뀌어 그림의 전면에는 가족들의 살지고 만족한 여러 얼굴들이 옹기종기 환하게 드러나고 초봉이는 저편 뒤편으로 보일락 말락하게 불쌍하게 서서 있었던 것이다. 승재는 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자리를 빠져나왔다. 피로 연애는 애초부터 가지 않을 요랑이었지만 만약 누가 잡아 끌기라도 한다면 버럭 성을 냈을 것이다.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승재는 마음 아름다운 초봉이를 거룩하다고만 막연히 탐복하고 있지 못하고 슬픈 양자로 시집가던 초봉이를 슬퍼하는 마음이 더했다. 그리하면서 비로소 그는 이 앞으로 초봉이의 운명이 잠옷 평탄하지 못하고 어떠한 불행이 약속되어 있거니 하는 막연한 불안이며 정주사 내외의 그 불순한 정책 혼인에 대한 반감이며 모든 게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여보? 태수는 제법 몇십 년 같아서 늙어온 영감이 마누라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구성지다. 혼인하던 그날 저녁부터 그랬다. 태수가 초봉이를 이뻐하는 양은 형보더러 말하라면 눈꼴이 씌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는 결혼을 했으니 어디 온천 같은 데로 신혼여행을 갔을 것이지만 만일 여러 날 동안 제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동안 다른 동료가 대신 일을 맡아볼 것이요. 그러노라면 이리질에 탈로가 나기 쉬운 터라 혼인날 하루만 할 수 없이 겨우 빠지고는 바로 그 이튿날부터 출근을 했다. 지점장도 며칠 쉬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은행 일에 짐짓 충실한 체하고 물리쳤다. 그러나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어도 그 대신 신혼의 열흘 동안을 힘 미치는 것 마음을 들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초봉이와 결혼을 하기는 하더라도 역시 전처럼 술도 먹고 행화한테도 다니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기생도 더 오입을 하고 다 이럴 요량을 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짓을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었다. 술 한잔 먹으러 간 법 없고 행화집도 발을 뚝 끊었다. 은행의 동료들이 붙잡고 장가턱을 한 잔 뺏어 먹으려고 애를 썼어도 밴들 피해버렸다. 그래서 동료들이며 친구들은 결혼이 태수를 버려주었다고 탄식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수는 그저 은행에 시간만 마치고 나면 곁눈질도 하지 않고 쌩하니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래저래 골고 고른 것은 형보다. 그는 태수가 술을 먹으러 다니지 않으니 달리 술을 먹을 길은 없고 아주 초울초라다. 그는 전자에 태수가 돈 10,000원을 빼돌려 가지고 도망을 가자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시방도 미운데 또 술을 사주지 않아서 한 가지 더 미움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만이라면 형보는 잊고 말 수도 있고 그런 대로 참을 수도 있고 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수를 해칠 악심도 생길 기회가 없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형보에게 무서운 자극을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초봉이다. 고 마침으로 오도독 깨물어 먹기 좋게 생긴 것을 갖다가 태수가 딱 차지를 하고는 밤과 아침 저녁으로 가진 재미 다 보고 하는 것을 형보조는 건탕으로 건넌방 구석에 처박혀 끙끙 앓아가면서 듣고 보고 하기라니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악형을 당함과 같았다. 좀 묘하게 생긴 조개 갈 데 없이 내 것이 될 텐데. 그는 조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는다. 저 원수가 얼른 후딱 떼가서 콩밥을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몇 번째 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는 가만히 앉았으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니 이따가 저녁 때쯤 태수가 경찰서로 붙잡혀 갈 테고 붙잡혀가는 날이면 죽옷은 내 것이 될 터라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하루 한시가 참기는 어려워 가는데 대체 결혼식인들 무사히 치를까 싶지 않던 원수 녀석 태수는 이내 멀쩡하고 붙잡혀갈 기맥이 없다. 만일 이대로 밀려나다가는 2-3달이 걸릴지 반년이나 1년이 더 걸릴지 누가 알며 하니 그러다가는 형보저는 애가 받아 죽던지 급상한이 나서 죽든지 하고 말 것이다. 안 될 말이다. 형보는 마침내 어제 그저께부터 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탑삭부리의 한참봉은 아까 저녁 때 7시가 막 지났을 무렵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다. 항용 거저 쌀을 보내달라는 전화겠거니 하여 네 하고 무심히 대답을 하는데 저편에서는 딱 바라진 음성으로 이상스럽게 다지듯 여보시오 한참봉이신가요? 네 확실히 한참봉이시지요? 글쎄 그렇단 밖에요. 누이십니까? 네, 내가 누구라는 건 아실 것 없습니다. 또 성명을 대드려도 모르실 게고. 그렇지만 나는 한참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한참봉은 겉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눈을 끄먹끄먹한다. 그는 선뜻 돈을 어디로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더럭 내려앉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몰라도 협박전화 치고서 이렇게 음성이 공손할 리가 없다. 또 그뿐 아니라 한참 당년에 누구누구를 모집한다는 누구누구들이 사방에서 날뛰던 그런 때라면 몰라도 지금이야 그런 건 옛말이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저편에서는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다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큰 재앙이 한 가지 한참봉되게 생기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재앙이요? 쉬쉬 떠들지 말고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금 가게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맘 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헌데 한참봉 오늘 저녁에 작은 대결 가시겠다요? 네? 탑삭불이 한참봉은 깡총 뛴다. 하하 그렇게 놀라실 것 없습니다. 없고 이따가 저녁을 자시고 나서 가게를 들인 뒤에 자세히 들으십시오. 아주 천연스럽게 작은 댁으로 일단 가신단 말씀이지요. 댁의 하인이나 부인한테라곤 작은 댁에 꼭 가시는 채 하셔야 하십니다. 네. 대답이 아니라 바로 신음소리다. 그래 그렇게 작은 데레로 가셨다간 말씀이지요. 11시쯤 되거들랑 어딜 좀 댕겨오겠다고 하고서는 도로 큰 댁으로 오십시오. 오시되 미리서 가게의 빈지문 하나를 안으로다가 걸지 말고서 고리를 벗겨 놨다가는 글러로 들어오시던지 혹은 안열말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든지 아무튼 뒤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살끔 들어와서는 그대멜라컨 가만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그래서요. 탑삭불이 한참봉은 어느 결에 답답 긴장이 되어가지고 성미 급하게 재촉을 한다. 네, 그래서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설랑은 거저 두말 없이 거저 안방문을 열어 제치십시오.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글쎄 더 묻지 마십시오. 더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라거든 해보시고 또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거들랑 그만두시는 게 좋고 그러나 종차 후엘랑은 마십시오. 글쎄 여보시오. 여러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치도 무슨 이해 상관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참 어찌 생각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저편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은 들기는 했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멀거니 전화통에 가매달린 채 돌아설 줄을 모른다. 이것은 형보가 정거장 앞에 있는 자동 전화를 이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형보는 흔히 신문에서 보는 간부와 계집이 본소방에게 들키는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와 같은 요행수를 오늘 밤 일의 결과에다가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아울러 태수가 제 집을 비워두는 시간을 넉넉히 이용하여 사전에 우선 초봉이를 초초에 둘 요랑이었었다. 그러했기에 그는 태수가 김씨를 찾아가서 그 몇천 원의 돈을 받으리라는 초저녁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늦기 11시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 저녁의 일은 가령 허사가 되더라도 태수를 법망에 얽어 넣을 방법이 얼마든지 종차로 있으니까 믿질 게 없지만 혹시 뜻대로 일이 되어서 태수가 죽기만 한다면 미상불 형부한테는 호박이 절로 떨어지는 판이었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윽고 수화기를 걸고 신호를 울린 뒤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도무지 맹랑해서 어떻다고 이를 데가 없고 허황한 품으로 누구의 장난 같았다. 그러나 장난치고는 너무 심한 장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러한 장난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분명코 장난은 아니고 그러면 작은 여편네가 어떤 놈하고 배가 맞아서 오늘 저녁에 나를 따돌리려고 꾸며낸 흉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미쳐 들었다.
그러나 실상인즉 작은 집에서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제 동무들까지 며칠 청에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어 밤새도록 놀아젖힐 채비를 차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까지 벌써 3번째나 어멈을 내려보내서 제발 오늘은 가게를 일찍 들이고 올라오시라고 기별을 했는데야. 그러니 혹시 여느 때라면 몰라도 오늘 저녁 일로는 작은 집에다가 그러한 치의를 할 계제가 되지 못하고, 그 끝에 자연한 순서로 큰데 김 씨에게 의심이 갈 것이지만 혹시 평소에 너무 믿음이 도타웠던 탓인지 아직은 미처 그 생각은 나지도 않고, 그러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고개를 두루 깨웃거리나 통이 종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체하고 말자니 꺼림칙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어떤 놈이길래 뭔 어떻게 해서 내 집안 내정이랄지, 또 더군다나 오늘 밤에 작은 집에를 간다는 것은 아직은 나 혼자만 염랑을 하고 있는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말이다.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역력히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다. 에잉, 쯧, 어떤 미친놈이 미친 개소리를 쑤얼거린 걸 가지고서 그는 하다못해 화풀이 받을 사람도 없는 역정을 내떨면서 이제는 그따위 허황된 소리는 생각도 않는다고 고개를 내흔들고 발을 쿵쿵 굴렀다. 그러나 그는 제정신 말짱해 가지고서는 그 괴상한 전화의 최면에 본세 있게 걸려들고 말았다. 우선 8시쯤 되어서 가게를 들일 적에 마치 무엇한 듯 쉰 것처럼 빈지면 고리 하나를 벗겨놓았으니 가게를 들이고 돈 괴짝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벽장에다가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대문을 잘 신칙하라고 김씨더러 이르고 한 뒤에 내키지 않는 대로 자긴 집으로 갔다. 10시도 못 되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자리를 일어섰다. 11시라고 했지만 차라리 미리서 가서 숨어 앉아 기다리자던 것이다. 작은 집은 물론이고 취한 계집들이 모두 붙잡는 것을 스레까지 갔다가 12시에 도로 오마고, 그리고 문득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요새 미친 개가 퍼져서 조심이 된다고 둘러대고는 다듬이 방망이 하나를 손에 쥐고 나섰다. 첫째 몸이 허전했고 겸하여 만약 거동이고 눈치고 수상한 놈이 어릿거리든지 하거든 우선 어깨 죽지고 엉치고 한 대 갈겨놓고 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혹시 누구한테 뛸까 하여 조심조심 큰 집으로 내려와서 집 바깥을 휙 한번 둘러보았다. 대문은 잠겼고 안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고 집 바깥으로도 별반 수상한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안심을 하고는 가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고리를 벗겨둔 빈지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방금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간이 콩만했다. 겨우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기다시피 가게방으로 들어가서 앉고 나니 어쩐지 한숨이 내쉬어졌다. 그리고는 시방 눈을 끄먹끄먹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이런 때에는 담배라도 한 대 피웠으면 좋겠는데 성냥을 그으면 불빛이 셀 테니 그도 못한다. 먹고 싶은 담배도 마음대로 못 먹는 일을 생각하면 슬며시 부하가 난다. 이놈 어쨌든지 도적놈이기만 해봐라. 이놈을 담배 못 피운 화뿌리까지 할 작정으로 발라댄다. 그러나 떼어놓고 도적이라고 해본 것이나 암만 해도 도적놈은 아닌 것 같다. 가령 도적이 들기로 한다면 가게로 들 것이지 안방이 무슨 상관이며, 하기야 안방에도 마누라의 폐물이야 돈양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안방을 앉아서 지키랄 것이지 생판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설랑은 11점의 안방 문을 열어 젖히라니 이건 바로 셋서방을 잡는 수작이란 말인가? 셋서방? 원 그게 어디 당한 소리라고. 그는 비로소 아낙 김씨에게로 그러한 치의가 가는 것을 그만 펄쩍 뛰면서 당치도 않다고 얼른 생각을 돌린다. 그는 그만큼 아내를 믿어왔고
따라서 그러한 의심이 나는 것만도 몸이 떨리게 무서웠다. 그러나 생각을 말자면서도 생각은 자꾸만 그리로 쏠린다. 늙은 남편, 첩살림, 젊은 아낙, 새서방. 과연 어째 지금이야 생각해냈는가 싶게 근린하다. 그래도 설마 아니 원. 제일 근린한 짐작인데 그러나 제일 싫고 제일 상스럽지 않은 일이라서 부득부득 아니라고 하고 싶어 애를 쓴다. 설마 우리 여편네가 천하의 계집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여편네만은 없을 테라는 것이다. 그때 마침 가게 밖으로 쿵쿵쿵 누군지 발자국 소리가 요란히 들린다. 혹시 하고 귀를 바짝 기울인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그대로 콩나물 고개로 사라진다. 그 끝에 문득 이건 어느 몹쓸 놈이 정말로 장난을 한 것을 시방 내가 이렇게 병신짓을 청승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놈이 시방쯤은 허리를 잡고 웃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있기도 점직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끝에 다시 나무의 우스개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어떤 놈의 실없는 장난에 넘어간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바라진다. 겨우겨우 가게에서 낡은 괴종이 시리륵 목신 기침을 하더니 땡땡 늘어지게 11번 친다. 그는 마침내 마루로 올라가서 윗 미닫이의 문설주에 가만히 손끝을 댄다. 그 손이 바르르 떨렸으나 감각은 못했다. 두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 젖히십시오. 이렇게 하던 말이 역력히 귀에 울리면서 머리끝이 쭈뼛한다. 그 서슬에 무심코 그는 방망이를 든 바른 손 소나기에 불끈 힘을 준다. 이것은 제 자신이 의식하지는 못했어도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적을 노리는 처세였었다. 가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하느라고 21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마침내 드르륵 미닫이를 열어 젖혔다. 열어 젖히면서 불쑥 머리를 들이미는데 아랫목으로는 당연한 의외의 광경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낭자하던 향락의 뒤끝을 수습지 않은 채 고단한 대로 붓잠이 든 두 개의 반나체. 얼기설기 서로 얼클어진 두 포기씩의 다리와 다리, 팔과 팔. 탑삭불이 한참 봉은 이것을 보고 알아내고 분노가 치밀고 하기에 반초의 시간도 필요치 않았다. 떠는 듯 황소 영각 소리를 치면서 손에 쥐었던 방망이는 어느 결로 머리 위로 번쩍 쳐들고 아랫목에 향하여 우레같이 달려든다. 그 덤벼드는 위세의 맹렬함이란 할 일 없이 선부를 맞은 멧돼지다. 그게 그런데 숱한 수염이 하나 가득 곤두서고 불길이 뻗쳐나온 두 눈은 휙 뒤집히고 한 얼굴이니 이 앞에서야 우선 떨지 않고 백일자 없을 것이다. 피곤한 끝에 가냘피 들었던 잠이 먼저 깬 것은 김씨다. 잠이 깨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앉았을 뿐이지 그 이상은 더 이상의 동작도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한 초쯤 늦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태수는 겨우 머리칼 한 오라기만한 여유를 얻기는 했다고 할 것이다. 산이라도 떠받들 무서운 힘과 분노의 덩치가 바위덤이 쏠리듯 달려들면서 2년 사나운 노후와 동시에 벼락치듯 딱 골통을 내리갈긴다. 김씨의 골통이다. 아이고 하는 소리도 미처 다 지르지 못하고 캑 하면서 그대로 푹 엎어진다. 태수는 김씨보다 아랫목으로 누워있었고 또 1초만 더디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탑삭불이 한참 봉의 최초의 일격이 우선 김씨의 머리 위로 내리는 순간을 탈 수가 있었다. 딱! 방망이가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태수는 나는 듯이 몸을 뛰쳐 열려진 윗 미닫이로 돌진을 한다. 그것이 만일 트랙에서라면 최단 거리의 세계 기록을 깨뜨리고도 남을 초인적 스타트라고 하겠다. 돌진을 하여 탑삭불이 한참 봉의 팔밑을 빠져 마루로 솟아나가는 태수는 사람 살려 하면서
짜내듯 외친다. 몇 시간 뒤에는 자살을 할 그가 진실로 사람 살리라고 외치던 것이다. 그는 미처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설사 생각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몸을 피할 것이요 사람 살리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이 창피한 죽음을 벗어나 명예로운 자유의 자살을 하려는 의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동물적 본능인 것이다. 우선 몸을 빼쳐서 나왔으나 이어 등 뒤로부터 무거운 이놈 소리가 뒤통수를 바투덮어 누를 때 태수는 방에서 솟쳐 나오는 여세로 하여 몸을 바른 편으로 돌려 마당으로 피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서 그냥 다급한 대로 건너방 샘문을 향해 돌진을 계속한다. 미닫이의 가느다랗게 성긴 문설주가 몸뚱이로 떠받으면 만만히 뚫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건넌방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박한 여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건넌방 샘문을 옳게 떠받자면 그래도 30도가량은 바른 편 쪽으로 몸을 더 틀었어야 할 것인데 세찬 타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건넌방 그 샘문의 왼편에 놓여있는 육중한 뒤주 모서리를 번연히 제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안가슴으로다가 우지끈 들이받았다. 들이받으면서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상반신이 앞으로 와락 솟쳤다가는 이어 뒤로 쿵 마룻바닥에 주저앉는다. 이놈 하더니 방망이는 연달아 그를 짓바수기 시작한다. 딱 어이쿠 딱 퍽 어이쿠 이 소리가 수없이 되풀이를 한다. 건넌방에서는 식모와 계집아이가 문을 반만 열고 서서 겁에 질려 와들와들 아이고 머니 소리만 서로 가람 외친다. 아닌 밤중에 여자들의 부르짖는 비명과 남자의 거친 노호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처음이야 구경 삼아 한두 사람만 모인 것이나 이어서 셋, 넷 이렇게 여럿이 모이자 그들은 집안의 형세가 조련치 못한 것을 알고는 단순한 구경꾼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지 못했다. 그들은 무언의 동맹을 맺었다. 잠긴 대문을 흔들었다. 마침내 소리를 쳤다. 대문이 요란히 흔들릴 때에야 탑삭불이 한참 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방망이질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금 정신이 나는 듯 발 아래에 나가 동그라진 태수의 몸뚱이를 내려다본다. 태수는 모로 빈민이 쓰러져서 꽁꽁 마디숨만 쉬고 있지 몸뚱이며 사지는 꼼짝도 않는다. 얼굴로 육가다로 역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젖고 했다. 탑삭불이 한참 봉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참이나 태수의 그 꼴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돌이켜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간다. 안방에 엎으러진 김씨의 몸뚱이는 인제는 손끝 발끝을 가늘게 떨던 것도 그만이요. 아주 시체다. 탑삭불이 한참 봉은 김씨의 시체 옆으로 가까이 가서 이윽고 들여다보더니 차차로 눈을 흡뜬다. 그는 단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상해하는 양이다. 당장 눈앞에 송장이 두 개가 나동그라져 있고 그리고 제 손으로다가 죽이기는 죽였으면서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리 해도 제 자신이 저지른 일인성 쉽지가 않던 것이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방망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넋을 잃고 우두커니 서서 있다. 그리고 미구의 순사가 달려와서 고랑을 채울 때까지도 그렇게 서서 있었다.